하버드대학교 통합암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센터장분들이 다 이 종양내과 전문의 출신이세요. 그만큼 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표준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표준 치료만 가지고 어떤 최선의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삶의 질 관리라든지 증상 완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교수님, 저는 정말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한의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팅바우 박사, 제가 이번에 팅바우 박사의 추천으로 해서 그분의 초청으로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분을 꼽고 싶어요. 이분은 북경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거기서 2학년까지 대학교를 다니셨는데 미국으로 국가 장학생으로 해서 유학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의대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죠. 클린턴도 졸업을 했고 여자 대학교인데 유명한 인사들을 배출한 유명한 대학교죠. 웨즐리 대학교에 생명공학부를 졸업을 하시고 볼티모어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존스 홉킨스 의대에 이제 진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웨즐리 대학교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워싱턴 DC에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거예요. 어디로 갔냐면은 신구 클리닉에, 침술 클리닉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암 환자분들이 뭐 한약도 복용을 하고 또 침치료를 받고 하시면서 증상이 완화되고 또 예후가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본인이 북경에 베이징에 있을 때에도 감기 걸리고 하면 한약들을 먹고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양내과 전문의를 따면서 본인의 목표를 어떻게 잡았냐면 그 사이를 줄이는 거를 나의 최종 목표로 한다라고 방향, 타겟을 딱 잡으신 다음에 통합의학을 전공을 하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언급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전통적인 치료와 한약이 암 치료 과정 중에서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가까이서 그 침구 클리닉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거기서 본인이 체험을 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인 방법과 접목을 시켜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통합암 치료라는 학문의 분야를 만들어내고 또 그 분야에서 어떤 근거를 축적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일선에서 통합암 치료의 그 여전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열심히 지금 현재 뛰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미국에서도 이 종양내과 의사들이 통합의학을 직접 연구하는 것까지 뭘까요?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버드대학교 통합암센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센터장분들이 다 이 종양내과 전문의 출신이세요. 그만큼 암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죠. 이 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표준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 표준 치료만 가지고 어떤 최선의 치료 효과를 볼 수는 없다.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삶의 질 관리라든지 증상 완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그러면서도 또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통합의학센터에서 과학적인 연구도 하고 이 환자들에게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적용을 시켜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보다 완전한 암 치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정신이 바로 이런 그 종양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 통합 암 치료를 현재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쪽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까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 한국의 통합의학이 세계로 나아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뭐 침치료나 한약치료나 여기 본고장은 사실 우리잖아요.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 등등의 이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의학적인 치료 기술들이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져 있고 또 연구도 굉장히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지금 12개의 한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수준 높은 연구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상대적으로 좀 덜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뭐 암 수술 이후에 수술 후 회복 촉진 등등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침 치료 또는 약물 치료 등등을 통해 가지고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또는 항암 화학요법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 또 방사선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강 건조나 방사선성 피부염, 뭐 설사 등등의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수많은 치료 기술들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죠. 다만 이 미국과의 좀 차이점은 그쪽에서는 뭔가 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뭐 대형 암센터들, 뭐 아산, 삼성, 서울대병 이런 데서 심치료나 한약 치료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하버드나 메모리얼 슬로안 캐터링이나 MD 앤더슨에서 이 통합암 치료에 관련된 연구를 하니까 좋은 결과들이 나온 거고 대규모 연구들이 시행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방병원이나 좀 소규모의 어떤 의료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확증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좀 나오지 못하는 게 아쉬울 따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 그때는 표준 치료를 받아야겠죠. 뭐 3대 요법이라고 하는 뭐 수술항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도 관리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시너지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통합 암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표준 치료를 다 끝난 상태에서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때는 분명히 암 환자의 어떤 몸 상태,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양 미세 환경을 관리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셨던 카레 속에 들어가 있는 커큐민 성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컬, 이 종양 미세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 시기를 잘 우리가 마무리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이 암의 전이자발 없이 이렇게 잘 극복을 해서 암 생존자가 돼야 되는 게 목표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또 중간 과정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는 다시 한번 표준 치료가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때 우리가 좀 필요한 전략이 뭐냐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이 표준 치료도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치료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때 병용할 수 있는 면역 치료라든지 이런 통합암 치료들을 함께 시행을 함으로써 좀 더 생존율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게 조금 더 진행한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때 뭔가 좀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또 뭔가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시켜주고 하는 치료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암 치료에 있어가지고 이런 3단계의 전략을 잘 활용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 통합암 치료를 같이 병용하는 이런 암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장애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러한 한국형 통합암 치료가 세계화가 되기 위해 가지고는 이 대규모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치료 방법들이 공식적으로 대형 암센터들에서 이루어져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한국형 통합 암 치료가 예를 들어서 3대 표준 치료 외에도 우리가 침 치료라든가 한의학이 단순히 보조가 아니고 완전히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통합 치료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은 맞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결국 모든 치료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암을 사실 완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이 많은 지속적인 연구라든지 또는 많은 논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뭐 치료가 되는데 굳이 논란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직까지도 암이라는 질환이 뭐 가장 생존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다양한 목소리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통합 암 치료를 통해서 적어도 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안전한지를 효과가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밝혀낸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는 치료 방법이고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굳이 안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보다 열린 마음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이런 통합암 치료가 공식적으로 좀 시행이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